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역사적인 순간인 테슬라 FSD 로보택시 안전요원 제거, 레모네이드의 테슬라 FSD 사용량 기반 보험 출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대화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 FSD 로보택시 안전요원 제거. 오늘날 테슬라는 안전요원 없이 카메라만 사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FSD 로보택시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공식 회사입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드디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늘 그렇듯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최근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없는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 AI팀 축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실 세계 AI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제 생각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공일반지능 AGI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테슬라 AI팀에 합류하세요. 옵티머스를 위한 현실 세계 AI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울 겁니다. 테슬라 AI팀을 이끄는 애쇼크 엘루수아미가 말합니다. 이제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운행되는 로보택시 탑승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로보택시가 포함된 전체 로보택시 플릿 중 일부 차량만 무감독으로 운영되며, 해당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무감독 FSD 모드로 작동하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탑승했을 때 핸들을 잡아당기면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핸들을 조작해도 차량을 제어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핸들을 잡아당기면 차량이 정차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승객이 핸들을 만지자 핸들을 만지지 마세요 라는 경고가 뜨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핸들을 만지지 말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그동안 FSD로 주행하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핸들을 잡아라, 앞을 봐라 같은 메시지로 얼마나 우릴 괴롭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핸들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실로 역사적이고 뜻깊은 순간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 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안전운전자를 제거한 것은 비전 센서만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방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동 광학 센서만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대규모 도입은 로보택시 업계의 기존 사고방식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 말까지 100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2020년대 말까지 3만 대, 그리고 2040년까지 500만 대를 운행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택시에서 안전요원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자율주행의 완성과 수익 모델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안전요원 제거의 주요 영향은 첫째, 경제적, 파괴적 비용 절감입니다. 현재 로보택시 비용의 약 50에서 70%는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안전요원이 사라지면 주행당 비용이 일반 택시는 물론 우버 그랩보다 저렴해져 대중교통에 준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교대 근무나 휴식 없이 차량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차량 한 대당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둘째, 진정한 레벨 4의 실현입니다. 안전요원이 내리지 않는 대신 돌발 상황 시 원격에서 차량을 조종하거나 경로를 수정하는 원격 지원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구축됩니다. 아울러 인간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AI가 모든 상황을 처리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시스템의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셋째, 사회적 제도적 영향입니다. 택시 및 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실업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서 제조사 및 운영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이동할 것입니다. 안전요원 제거는 곧 대규모 함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특정 지역 한정 서비스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산될 것이며, 운전석과 운전대가 사라진 자리에 침대, 업무용 책상,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는 등 차량이 이동 수단을 넘어 제3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2. 오토파일럿 서비스 종료, 로보택시 및 사이버캡. 테슬라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토파일럿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제 모든 신차에는 교통상황 인식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차량 구성 도구가 업데이트되어 구매자가 월 $99의 FSD 구독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월 14일까지는 $8,000의 FSD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옵션도 계속 제공됩니다. 새로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여전히 30일 동안 FSD 감독형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FSD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감독형 FSD 이용료인 월 $99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 상승은 운전하는 내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잠을 잘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수치에 따르면 감독형 FSD 차량은 636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를 일으키는 반면, 미국인의 평균은 약 70만 2천 마일마다 한 번꼴입니다.
간단히 나누어 보면 FSD 작동 시 인간보다 7에서 9배 더 안전합니다. 이는 실제 주행거리로 입증되었습니다. 차트에 따르면 2024년 후반부터 202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고당 평균 주행거리가 약 492만 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사고 건수는 85% 감소하고 사망자는 3만 5천 명, 부상자는 2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다른 2명과 함께 로보택시를 탔고 무거운 코트와 가방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테슬라에서 자동으로 트렁크를 열어주며 짐을 꺼내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트렁크를 완전히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약 2.5cm 정도만 은밀하게 열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말 영리한 방식입니다. 현재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시카고, 버팔로, 보스턴 북부를 연결하는 공공도로에서 15대의 사이버캡이 시험 운행 중인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3. 레모네이드 테슬라 FSD 사용량 기반 보험 출시. 미국 인슈어테크 기업인 레모네이드가 2026년 1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사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혁신적인 사용량 기반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준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가 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핵심은 테슬라와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확보한 정밀한 주행 데이터 덕분입니다.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 분석 결과 FSD를 활성화한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이 인간이 직접 운전할 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보험사들이 테슬라 차량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단순히 주행거리만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 온보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운전 주체가 인간인지 FSD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FSD 옵션을 장착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싼 부품값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레모네이드는 FSD를 안전장치로 인정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FSD를 켜고 주행한 거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한 거리보다 약 5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FSD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데이트되어 안전성이 향상될수록 보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단말기 설치 없이 테슬라 앱 계정 연동만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레모네이드 공동 창립자 겸 사장인 샤이 위닝거는 기존 보험사들은 테슬라를 다른 차와 똑같이 AI를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취급하지만 360도 시야를 확보하고 절대 졸지 않으며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는 자동차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험 정책은 간헐적인 FSD 사용을 지원하며 테슬라 차량과 일반 차량을 모두 보유한 가구를 하나의 플랜으로 통합하여 포함합니다. 출시 일정은 2026년 1월 26일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한 달 후 오리건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모네이드는 현재 미국 10개 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에서 표준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은 레모네이드가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 FSD의 도입을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운전자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약 $2,500입니다. 레모네이드를 이용하면 FSD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1,2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약 $104를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테슬라의 FSD 구독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테슬라를 구매하고 보험료 절감을 통해 절약된 금액으로 사실상 FSD 기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될 것입니다. 레모네이드가 실제 테슬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파격적인 요금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레모네이드 FSD 사용량 기반 보험 출시는 보험의 패러다임을 운전자의 나이, 성별과 같은 특성 중심에서 AI 소프트웨어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레모네이드의 파격적인 행보에 자극받아 기존 대형 보험사들도 자율주행 데이터를 반영한 신규 상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FSD가 여전히 감독형 자율주행 레벨 2단계이므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 시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제조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정밀 데이터를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와 오리건주 등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먼저 출시되었으며 국가별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확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FSD 적용 보험에 대해 말합니다. 일부 자동차 보험사들은 테슬라 FSD가 실제로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해 차량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보험료를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본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새로운 테슬라 노트에서 레모네이드에 대해 말합니다. 레모네이드가 새롭게 발표한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은 보험업계에서 자율주행, 특히 테슬라의 FSD 기술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율주행 기능. 레모네이드의 접근 방식은 테슬라 차량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론이나 규제 분류에만 의존하는 대신 실제 주행 결과를 사용하여 안전 성능을 평가합니다. 비용 절감 외에도 이러한 정책 구조는 FSD 사용 및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는 FSD를 더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여 테슬라의 가치 제한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FSD 도입이 가속화되면 주행거리가 성능 및 안전성 향상과 연관되고 보험료가 더욱 절감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나아가 레모네이드의 발표는 보험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시장 기반 지표 중 하나가 되는 미래를 시사합니다. 보험사들이 점점 더 세분화된 주행 데이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함에 따라 위험을 확실히 줄여주는 기술에 대해 더 빠르고 투명하게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이는 FSD가 실험적인 기능을 넘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인정받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일론 머스크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대화.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월 22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깜짝 등장해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 약 30분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고찰과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했으며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들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 사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공상 과학 판타지 소설과 만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기술에 항상 관심이 많았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죠. 미래에 관한 책, 특히 공상 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상 과학을 영원히 공상 과학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공상 과학을 과학적 사실로 바꾸고 싶어요. 제 회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명의 미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명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의식을 지구 너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고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비관적이고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낙관적이고 틀리더라도 괜찮은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목표에 대해 말합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돌파구는 로켓의 완전 재사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로켓의 완전 재사용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 이는 우주 접근 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팰컨 9 로켓의 부분적인 재사용을 달성했습니다. 추진체는 500회 이상 착륙에 성공했지만 상단부는 폐기해야 합니다. 상단부는 대기권 재진입 시 불타 없어지는데 그 비용은 소형에서 중형 제트기 한 대 값에 맞먹습니다. 스타쉽은 역사상 가장 큰 비행체인 거대한 로켓인데 이 로켓의 완전 재사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우주 접근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획기적인 발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해질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기술을 발전시켜 지구 너머달 화성, 나아가 다른 행성계까지 생명과 의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과 생명을 항상 불안정하고 연약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9,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았지만 외계 우주선과 충돌하여 궤도를 변경해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명과 의식은 극히 드물고 어쩌면 우리 둘뿐일지도 모른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드넓은 어둠 속의 작은 촛불입니다. 쉽게 꺼질 수도 있는 의식이라는 작은 촛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다행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구에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하더라도 의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X의 목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말합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마 3년 정도면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몇 년 안에 태양열로 작동하는 AI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며 지구의 공간을 차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백 테라와트까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통한 풍요에 대해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이것이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길입니다.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제공하고 싶다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들은 공장에서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겁니다. 즉 어느 시점에 이르면 로봇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상품과 서비스가 너무 풍부해져서 로봇이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인간형 로봇을 하나씩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돌보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노부모를 보살펴줄 로봇을 원할 테니까요. 저는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풍요로움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멋진 일이죠. 분명 우리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표준 물리학 모델은 존재의 시작과 우주의 끝에 관해 정확한가요? 우리가 묻지 못했지만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스타클라우드 CEO 필립 존스톤이 말합니다. 다보스에서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배치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은 우주가 될 것이며 늦어도 3년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보르게 브랜데가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드디어 다보스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레리 핑크와 나눈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기술의 미래에 대한 대화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야망과 낙관주의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혁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바른 리더십과 협력이 있다면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곧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초과인 공급의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선언하며 그 중심에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있음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5. 기타 소식.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의 2026년 로봇공학 심층 분석 보고서는 대담한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1기가와트의 지속적인 AI 컴퓨팅 성능 폭발에 힘입어 2028년경 인간 수준의 작업 숙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 곡선은 FSD 컴퓨팅 성능 향상과 성능 도약을 연결하여 인공지능 로봇이 일상적인 복잡성을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가 네바다 근처에서 촬영된 새롭게 디자인된 테슬라 세미 트럭 2대의 멋진 사진들입니다. 구형 테슬라 세미 트럭이 신형 테슬라 세미 트럭 디자인이 그려진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감독형 FSD V14 시승 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594개의 메가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피아 파워에 따르면 약 2.3기가와트시 규모인 이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4분기 실적 및 연간에 대한 회사 취합 기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를 공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4분기에 매출 약 245억 달러, 순이익 약 10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